좀 이따가 그 영원장님 프로그램 설명하기 중간에는 잠깐 들어오셔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가 통파 QM 학원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자체 브랜드처럼 청명수학을 이름 정했는데 거기 이제 원장을 맡고 있는 정창명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설명회 겨울 때 했을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약간 좀 어려운 자리였는데 오늘은 몇 분이 안 계셔서 약간 수업처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라서 대부분 이제 중2랑 중3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일단은 우선이 되는데 중1 학생들도 뭐 2학기 때는 시험을 한 번 정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1학기 때는 이제 중2, 중3 애들처럼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똑똑하게 시키진 않을 텐데 어차피 학원을 계속 다니다 보면 뭐 중2, 중3 될 거니까 중2, 중3 때 이제 이렇게 시키겠구나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정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신 주간 테스트거든요. 현재도 이제 주간 테스트 보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다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내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아이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어느 정도 그냥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체 점수가 뭐 80점이 통과인데 8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조금 이제 60점, 70점대가 나오긴 하는데 내신 주간 테스트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어렵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간다 정도가 아니라 심화 과정까지도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주간 테스트랑 좀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교재도 쓰고 그다음에 자체 교재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강동 송파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전에 청어람이라는 곳에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워낙 많은 학교들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 근처 학교들이 뭐 이제 강동 송파처럼 50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내신 대비를 다 해봤고 뭐 한 명 정도는 다 100점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중 교재 플러스 뭐 자체 교재 그다음에 기출까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 보충 뭐 내신 주간 테스트랑 일요 보충은 거의 이제 한 몸 같은 건데 저희가 주간 테스트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재시험도 보고 뭐 제재 시험도 보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신 기간이 다가오면 다른 과목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긴 편이니까 일요일 날 좀 보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끝날 때까지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장기간 이제 시간이 필요한 보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식인데 사실 당연히 이제 수학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뭐 저희는 영어도 하고 있으니까 영어 수학을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하는 친구들 중에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잘 하는데 국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거는 점수대가 막 50점, 60점대 애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수학은 계속 100점이길래 얘 되게 잘하는구나. 따가움도 잘하겠지 했는데 뭐 사회 60점, 뭐 일본어 20점 막 이래서 이거를 어쨌든 수학학원이긴 하지만 이 주변에 보니까 애들이 공부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제 스터디 카페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공간이 없고 뭐 포리원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 공부방 같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길 건너 쪽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는 가야 되는데 제가 길 건너 가봤는데 뭐 공부하기가 좀 오랫동안 안 들어서 그런가? 네, 뭐 PC방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이게 재원생에 한해서는 좀 다른 과목이라도 좀 와서 하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있을 거니까 뭐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제가 봐줄 수는 없지만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뭐 노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도 학습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신 주체는 뭐 내신을 꽂히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4번을 봐요. 4번. 4번을 봐서 이제 1주차, 2주차랑 이제 3주차, 4주차가 성격이 약간 다른데 이제 1주차랑 2주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거를 시험에 보통 내냐면 일단 개념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나오는 시험이고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그게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주변이 이제 뭐 코리안도 들어오긴 했지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난이도가 내려갔다가 이제 학교들이 조금씩 이제 그 난이도를 회복을 하는 중인데 뭐 이건처럼 뭐 한상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되게 쉬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이거는 뭐 준비를 안 하면 좀 못 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동북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시험이 막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이제 뭐 입주도 많이 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모듈 구성은 원래 이 학교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고 거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면은 좀 안 다루고 새로운 거니까 약간 창조해서 낸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막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왔던 것들을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안 나와요 하면 얘 이거는 이제 몇 년대 어디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근거를 댈 수 있게 한 절반 정도는 개념 문제 꼭 필요한 문제를 내고 그리고 이제 한 50% 정도 이제 고난도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렵고 이제 점수가 그래서 5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이제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친구들은 뭐 20점, 30점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점수가 갔을 때 이제 시험을 보고 점수 갈 건데 우리 애가 30점을 맞았다고 해서 너무 막 충격을 안 받으셔도 돼요. 문제가 되게 어렵고 이제 앞으로 준비를 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점 맞았는데 학교 시험 30점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문제를 내보면 이제 솔직히 막 5점, 7점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제 시험을 이제 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 주태가 80점 미만이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문제를 다 풀리고 오답노트 시킨 다음에 제 시험을 보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또 통과를 못해. 그러면 이제 또 80점 미만이면 또 제재 시험을 보고 이게 또 통과를 못하면 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3차 제시까지 그러니까 제시, 제재시, 3차 제시까지 만드는데 이제 만약에 그래도 통과를 못하면 이제 그 이후에 더 만들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번에 끝나는 줄 알았을 때는 3번까지 대충 보고 집에 가지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80점이 나올 때까지 뭐 4차든 5차든 6차든 7차든 어쨌든 난이도는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뭐 유형은 비슷한 걸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생각해서 요거 때문에 아마 일요 보충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요일날 조금 시간을 내신 기간은 좀 빼주면 이제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3주차, 4주차 때는 이제 사실 이때까지도 막 점수가 이제 30점, 40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 시험과 최대한 비슷하게 돼서 이 평가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1, 2차는 단원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험이고 1단원, 2단원을 본다 하면은 뭐 1주차 때 1단원을 보고 2주차 때 2단원을 보고 이런 식이고 그다음 여기 학교별 시험법이 뭐냐면 학교별로 뭐 1, 2, 3단원을 보는 학교도 있고 1, 2단원을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시험을 봐요. 1, 2, 3단원 보는 친구들은 1, 2, 3단원 시험법을 내고 1, 2단원을 보는 친구들은 1, 2단원을 내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교 난이도랑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거의 이제 뭐 한 8, 90점 정도 나와야 이제 학교 시험 가서도 뭐 80점, 90점 뭐 그 이상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봤는데 이제 60점, 10점 나오면 얘가 이제 좀 공부가 많이 덜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날 와서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교과서나 뭐 서술형 준비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교별로 좀 난이도에 맞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틀린 문제들도 반복적으로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시험 필수라는 게 통과가 매우 힘들 거예요. 사실 이 1차 시험이 만약에 한 1, 2차를 봤는데 90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면 그냥 가서 시험을 봐도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50점대 조금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아마 2, 30점대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충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중 교재 일단은 난이도별로 기본, 심화, 고난도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 이 교재를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기본반 그다음에 개별 진도반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반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센 C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기본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센 C단계 정도까지 하고 대신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를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 지역 학교들이 한 50개 정도 돼서 기출 그 50개 학교를 이제 다 풀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요번에 이제 기출 난이도별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산하고 동국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센 C단계까지 열심히 준비하면 100점까지 충분히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오류 구성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많을 때 두세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라나 A급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야 그래도 100점의 근접한 점수가 나오고 만약에 뭐 이런 걸 안 하면 기본적인 것들 한 7, 80점대 정도까지는 나오는 난이도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인 건 오류 구성을 다니는데 조금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보충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어쨌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기가 좀 힘든 과목이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성적이 뭐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성적이 오른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성과도 제일 좋긴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진짜 뭐 딱 뭐 90점 맞을 만큼만 공부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힘들고 딱딱 잘못하다가 너네 학교 쉬우니까 적당히 해 하다가 이제 어렵게 나와서 막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은 목표는 이제 최대한 어쨌든 많이 시키는 거 물론 이제 타과목도 하긴 해야 되지만 타과목 제하고서도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시키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중 교재는 좀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봤고 이제 기출들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말씀 직전 보충 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학교별로 이제 3개년 기출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고성이면 뭐 2022년, 2023년, 2024년 기출을 풀려보고 보통 요 3개 풀어서 평균적으로 3개 틀렸다 그러면 학교 시험은 가장 비슷하게 나오면 얘가 풀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틀려. 근데 보통 시험에서 3개 정도 틀리고 뭐 하나 정도 틀린다 하면 보통 하나 틀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보통 맞게 나오고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 여러 번 푸는데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학교 프린트도 안 풀고 시험을 보거나 막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도 이제 챙겨서 좀 풀릴 생각이고 교과서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뭐 수행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교과서도 안 풀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최대한 하고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보충은 시험 전날 와서 이제 공부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신 클리닉 1호 보충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제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정규 수업이 있고 일요일 하루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인데 이때 이제 대부분 뭐 영어학원, 뭐 국어, 과학 이제 모든 학원에서 이제 보충을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 토요일 날 끝나면 또는 이제 아이가 성취도가 좋아서 잘하면 일요일까지는 이제 강제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반강제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간 테스트 재시험에서 이제 통과를 못한 학생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 못하고 나면 토요일 날 재시험을 봤는데 그게 통과를 못해서 이제 일요일 날 다시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재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교재 정리는 되고 시험도 통과했는데 뭔가 학생이 좀 부족한 면이 많으면 이제 그때 이제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학생을 선정을 하거나 너는 토요일 날 다 끝났으니까 일요일 날은 좀 다른 과목을 하라던가 아니면 너는 끝났지만 뭐가 부족하니까 일요일날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시간은 저희가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뭐 사실 12시에 딱 맞춰서 오는 거는 뭐 2시에 오는 친구도 있고
다른 과목 때문에 뭐 저녁 4시에 오는 친구도 있어서 어쨌든 끝날 때까지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어쨌든 학원이 10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뭐 사실 그냥 저는 12시부터 10시까지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10시간씩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요게 처음에는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2시부터 10시까지 수학만 계속 한다는 게 그리고 계속 시험을 보고 막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내고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서 그냥 약간 에피소드 맞아요. 그 시험 한 번 보고 한 명씩은 울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과를 못해서 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친구도 있고 뭐 끝나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막 아니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뭐 그만두는 친구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걸 한번 해보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전에 학원 있을 때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신입생들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 친구들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반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건데 내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보충을 많이 안 하는 학원들은 뭐 2-3시간 정도 보내면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학원에서 뭐 10시간, 12시간씩 있었던 친구들은 내신 때 해보면 그 성취도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한 5시간 정도 하는 거는 그냥 뭐그 정도는 그냥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2시간, 3시간 넘어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다더니 뭐 문제가 안 풀리, 집중이 안 된다더니 이러는데 이제 이거 딱 한 사이클만 돌아보면은 확실히 이제 내신 대비 하기도 수월하고 본인도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시험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게 생겨서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다. 안 해봤으면 굉장히 힘들고 뭐 당연히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감수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냥 A만 맞으면 되는데 아니면 뭐 굳이 100점 맞을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조금 아니면 제일 많이 피게 되는 다른 과목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공부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보면 수학을 얘는 이제 수학을 그만하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은 오히려 다른 과목도 다 돼 있고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있나 하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수학도 다 있고 뭐 다른 과목도 벌써 막 국어도 3번씩 보는데 막 수학 숙제도 밀리고 뭐 교재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과목도 밀려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 이제 촉박해지면 애들이 이제 수학학원 안 간다고 수학은 계속 했으니까 뭐 사회를 하겠다느니 국어를 하겠다느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애들이 이제 약간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학원 빼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스카 가서 애들이랑 놀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는 잠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게 또 막 너무 2학년 중에 이제 막 좀 이렇게 아직 안 큰 애들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요일 날 밤까지 줄일 필요는 좀 없고 일요일 날 어쨌든 최대한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책임지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직전 보충은 전날 하는 겁니다. 전날. 그러니까 직전 보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날 와서 아까 말씀드린 상개념 기출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제 다시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주요한 문제들을 다시 풀어서 이제 실수를 잡는 거죠. 사실 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루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게 사실 수학 이런 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컨디션 같은 게 있어서 감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하루 쉬는 걸로는 시험을 더 잘 보진 않지만 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전날 와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아이 성적을 책임질 사람인데 아이 어떤 상태로 시험을 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깎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움이 돼서 직접 보충 이제 꼭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 개인별로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프린트를 주고 뭐 정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다른 과목을 하고 뭐 새벽에 좀 보던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보통은 한 3-4시간 정도면 끝나긴 해요. 대부분.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뭐 교재 정리가 안 됐다든지 뭐 결석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뭐 10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시긴 하거든요.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어머니랑 얘기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가면은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하면 일단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두 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보충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공부를 이제 어쨌든 많이 시킬 거다. 근데 이제
보여주듯이 보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그때 더 시킬 걸, 더 남길 걸, 보내지 말 걸,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시킨다고 할 걸, 막 이런 후회가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조정을 좀 해서 너무 이게 다른 과목에 영향이 많이 간다 하면은 이제 좀 조정을 할 생각이 있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조정해줄게 하면 이제 애들이 그거 듣고 그러면 이제 이거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무조건 해야 되고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대비 기간 일요일 같은 때 좀 공부할 공간이 없거나 뭐 길 건너 쪽은 좀 학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너무 유혹이 많고 그래서 이쪽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산밖에 없고 산에 가서 뛰어놀진 않을 테니까 어차피 밑에 편의점 있으니까 간단하게 끼니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공간이 앞에 뭐 휴식 공간도 있어서 내가 6시 정도? 그러니까 사실 10시까지 있을 건데 또 막 너무 늦게까지 있으라고 하면 애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다른 과목 해도 되거든요. 뭐 특히 이제 일단 영수를 여기서 들으면 영수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시간이 남으면 뭐 국어나 사회 같은 거, 과학 같은 것도 좀 와서 어쨌든 공간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학뿐만, 그러니까 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와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직접 감독을 할 거라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근데 주의사항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신 때 이제 뭐 2주나 뭐 한 달 정도 많이 했으니까 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앞에 공부한 게 그럼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다 날리는 게 돼서 내신 기간에는 꼭 이제 수학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학교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좀 더 뭐 잠을 좀 줄인다거나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12시에 자고 이런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아는 게 없는데 컨디션만 조절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새벽 3, 4시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때 다른 과목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면 사실 고등 내신은 성적이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 시간을 늘리고 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짜투리 시간을 좀 조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집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보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 이때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어쨌든 좀 최대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충을 뭐 많이 해서 이제 뭐 보여주시기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저희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어쨌든 시험은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는 주의고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과정 그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뭐 대학 가서도 그렇고 어쨌든 몇 시간씩 이제 자기가 집중해서 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할 때 좀 이제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고 편의점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애들이 이제 원카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카드를 좀 잘 챙겨주셔서 어쨌든 식사는 그래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게 전에 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서 막 셔틀 타고 오는데 여기는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해도 되더라고요. 뭐 1시간 정도 가서 식사하고 와 그러면 이제 시간만 저희가 정해서 엄마한테 뭐 엄마 뭐 6시까지 갈게 뭐 1시간 밥 먹고 다시 오거나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숙제를 안 해오고 들어와서 질문을 받으면 애들이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 일단은 여기 와서 숙제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질문을 하게. 그러니까 안 한 상태로 질문을 하면 풀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오래 기억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와서 숙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참여하다 보면 원래는 뭐 7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뭐 숙제가 7시 반에 끝나면 10시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5시, 10시에 이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뭐 집에서 혹시 못하면 학원에 와서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는 해왔는데 못 고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충 막 별표를 쳐온다거나 그냥 막 몰라 하고 막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다 남아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끝나야 가고 뭐안 해오면은 하고 들어오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오고 일요일 날 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주에 끝내야 될 건 다 끝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뭐 제가 저번 설명에도 약간 에피소드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이거를 되게 버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중간고사 끝나면 안 시키겠지. 왜냐면은 다 끝났는데 이제 애들이 말버릇 하는데 이때는 밀리면 이제 다른 과목 해야 되느라 밀리고
그럼 이제 끝나면 그 못 끝난 교재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안 할 거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는 데 있어서 저는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도 다 시키거든요. 교재가 안 끝났으면 어차피 이게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그걸 다시 해주지 않거든요. 다 그냥 배웠는데 왜 못해 이러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 학년 거는 그때 다 끝내야 된다 주고 제시 같은 경우도 다 보게 시켜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돼서 막 3차 제시, 4차 제시 보다 보면 좀 밀릴 수 있는데 그것도 시험 끝나면 어쨌든 다 해야 돼서 그거 딱 한 번만 하면 기말부터는 오히려 안 밀리거든요. 오히려 제때제 끝내고 10시간 했던 애가 경험해보시면 알죠. 막 가서 맨날 있던 애가 이제 다음 시험 때는 뭐 한 2~3시간 좀 줄고 좀 더 빨리 오고 이런 게 있어서 뭐 빨리 적응하는 친구들은 뭐 시험 한두 번 보면 적응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은 뭐 1년씩 적응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어쨌든 그런 거 적응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구두계약의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좀 괜찮거든요. 중간고사는 보통 많이 보면 진짜 많이 보는 학교가 5과목. 그 다음에 보통 3개에서 4개 보고 적게 보는 학교 2과목 보는 학교 있어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기말 때는 많이 보는 학교는 8과목까지 보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는 보통 7, 8개 보더라고요. 그리고 적게 보는 학교도 한 5개 보니까 기말 때는 약간 타과목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담임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그냥 문자로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오늘 다른 과목 하느라 결석한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교재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아이랑 얘기를 해서 그럼 너는 목요일까지 이걸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목요일 결석합니다 이러면 스케줄도 꼬이고 그럼 토요일날 할 것도 많아지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얘 이거 안 하면 진짜 점수 안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담임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뭐 다른 과목을 해야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숙제는 좀 해서 오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말에 조금 그런 보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서 뭐 한두 번 정도 빠질 수 있게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고 뭐 2주 결석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해놓은 거 다 까먹고 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직접 보충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전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정리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담임이 애가 어떤 상태로 시험 보는 쪽 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뭐 진짜 안 되면 2시간, 3시간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 국어랑 겹치거나 해도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 뭐 2시간이라도 와서 아이 확인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일단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이제 뭐 주의사항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사실 당부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일단은 내신 관련한 건 끝났고 일단은 뭐 저는 일단 열심히 하자는 주의 아이들한테는 내신 때는 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라 뭐 시험 같은 것도 좀 안 갔으면 좋겠고 사실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을 안 맞아도 되는데 열심히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뭐 잠도 좀 이제 뭐 평소에 막 10시간 잤으면 뭐 9시간 8시간 줄인다거나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제 내신 기간 좀 하지 마라. 한 달만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꼼꼼히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제가 남자 선생님 치고는 그래도 꼼꼼한 편으로 생각을 해서 내신 때는 많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갔다 오면 좀 힘들어하면 이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뭐 시험을 너무 못 보거나 해도 일단은 뭐 열심히 하면 어쨌든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니까 집에서 이제 너무 막 다그치고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잘 보내주시면 알아서 이제 걱정 안 시키고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끝나고 지금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지금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혹시 뭐 따로 면담이 필요하면은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제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제가 원장님 오시라고.